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주위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죠? 요즘 같은 때는 특히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게 따뜻한 물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따뜻한 물 마시고요.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봄철 건강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물 많이 드시고 손도 자주 씻어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포피 채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스펙 쌓기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의 채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130개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은 지난 24일 직무 능력 중심 채용 MOU 체결식을 갖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참여한 130개 공공기관은 올해 중 취업 지원자의 직무 능력 을 평가할 수 있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모델을 도입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에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17,000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직무 중심 면접 등을 통해 3,000명 수준의 채용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관 합동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가 지난 24일 2015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태스크포스의 핵심 목표인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기 위한 7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7개 핵심 과제는 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확대, 육아휴직 장려, 가족 친화 경영 확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태스크포스는 여성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18개 주요 민간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로서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고용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표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현상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며 바다 갈라짐 명소는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장관인 바다 갈라짐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바다 갈라짐 명소 11곳을 담은 여행 가이드 책자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 갈라짐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에는 각 지역에 따라 월별 바다 갈라짐 시간, 풍경사진, 교통편, 주변 관광지 등이 잘 정리돼 있어 해양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바다 갈라짐 안내 책자는 4월 3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 블로그에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고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로 배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20%가 꽃가루 알레르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상세한 꽃가루 정보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나타나는 시기와 해당 식물의 정보를 담은 한반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자료집을 지난 24일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식물 100종을 선정해 해당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이들이 외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꽃가루 연중 발생 시기를 담은 달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꽃가루 종류와 식물 생육 정보 등을 수록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의 꽃가루 모양만 제시됐던 것과 다르게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자세한 꽃가루의 크기, 표면 무늬, 유발 식물과 알레르기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58억 3,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모든 국민이 전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구축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최윤홍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는 소식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전생에 걸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세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고, 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평생 활성화 추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및 지역 특색과 연계된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말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수요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그런데 이 평생 교육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행복학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실시하는 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대부분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시군구 이상에서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만 대부분 설립되어 있어가지고 도시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농어촌 등의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갈, 그게 가장 큰 방향입니다. 네, 농어촌 지역에도 거리상의 불리한 점은 있지만 정보와 교육만 잘 제공된다면 삶의 질은 훨씬 높을 수 있죠.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이. 반가운 소식인데요. 재취업이나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지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재취업이나 여성 은퇴자나 그다음에 은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평생교육이 대부분 재취업이나 노인,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지원을 못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평생학습도시나 행복학센터 등을 활용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자 등에게 맞는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지도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또 은퇴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거기에 따른 또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원되는 사업의 좀 자세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협동조합 창업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특히 이분들은 이제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급식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의 경험과 또 직업 경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평생학습도시와 행복학습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십니까? 먼저 평생학습도시는 시도별에서 먼저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심사를 해서 예비 심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통보된 지역들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최종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되게 됩니다.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선정을 해보니까 사실 농어촌 지역까지 저희가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시도에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행복학센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시도에 일임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행복학습센터가 이제 구축이 된다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행복학습센터는 그 마을 주민들이 집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나 마을 회관, 뭐 경로당도 좋고요. 이런 유휴시설들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또 평생학습을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얻게 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 이제 말 그대로 행복학센터는 말 그대로 국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아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도 좀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제 맡아서 하게 된다면 지역을 잘 아는 분들, 지역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 직접 또 강의도 마련하시고 프로그램도 짜고 하시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저희 이제 평생학습이 사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고 이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 행복을 실현할 계획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부의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최윤홍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머무르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대신 당일치기 소규모 소풍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영향이 크다고 교육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규모 참사였던 만큼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대규모 단체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학교 간 시행 계획이 서로 달라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학여행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만큼 상실감도 크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사고가 났다고 수학여행을 없앤다면 해외여행 자체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적당한 방안을 내놓고 수학여행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군인의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기획사업으로 전 장병의 군복에 태극기를 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극기를 붙일 수 있는 벨크로가 달린 군복과 태극기 패치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복과 태극기 패치가 제작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마친 신병들에게 우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병교육대 수료식에 참석하는 부모들이 이벤트성 행사로 자식의 군복에 직접 태극기 패치를 달아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면서 태극기를 군복 어느 부위에 부착할지는 각 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좋은 취지이긴 한데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하얀색 태극기 패치를 부착하면 위장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날린다. 미국 뉴욕의 세계 최초의 어른 유치원으로 기록될 프립스쿨 매스터마인드가 문을 열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21세 이상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한 달 등록비가 우리 돈으로 약 36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싶은 뉴욕 엘리트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른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처럼 간식 시간, 낮잠 시간, 파자마 파티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진지한 일상생활에 여유를 찾기 위해서
어린 시절 창의성을 되돌려보기 위해서 유치원에 모여든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참여하는 어른들의 표정에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아이들 유치원과 별 다를 게 없는데 유치원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나도 여유가 된다면 성인 유치원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고객에게 주문을 받을 때 종업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과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감정 노동의 일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 씨는 무릎을 꿇기보다는 고객과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힌다고 생각한다면서 고객들이 앉는 의자가 높지 않아서 오히려 서서 응대하면 더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해서 과도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는데요.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도 옛말이 돼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굴욕적인 자세가 아니냐는 반론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러 가는 거지 자존심을 굽히려 가는 게 아니다. 시간당 6,000원짜리 알바에 무릎을 꿇어야 할 만큼 20대들의 무릎값이 싸지는 않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 한두 번쯤 당해보셨을 텐데요. 무척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승차 거부를 해온 한 개인 택시 운전자가 처음으로 택시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합니다. 올해 76살의 개인 택시 기사 이모 씨는 얼마 전까지 가까운 거리의 승객은 거절하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서 태웠습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결국 손님과 동료 기사들의 신고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 씨는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처분 기준 벌점이 2년간 3,000점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09년 신설된 뒤 첫 사례인데요. 처분 기준 벌점은 그해 위반 건수의 총 벌점과 1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합승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 20만 원과 함께 벌점이 10점 부과되고요. 미터기 미사용은 과태료 40만 원과 벌점 4점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첫 사례가 나왔으니 앞으로 승차 거부가 줄어들겠군요. 장거리를 원하는 마음은 알지만 승차 거부 당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황사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에는 황사염, 질산염 등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황사에 섞인 먼지를 우리 인체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급격한 온도차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불어오는 황사는 각종 환절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황사가 심할 때는 그럴 때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를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형, 구성 손희숙, 김필석,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